자, 호르몬 할게. 호르몬 뉴런까지는 했었고요. 신경계는 했었는데 호르몬은 저 그때 늦게 와서 프린트를 못 받았어. 지금 내가 안 줬나요? 잠깐만. 자, 호르몬인데요. 이제 이게 큰 제목은 이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경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성 유지할 수도 있고 호르몬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 그런 거야. 그런 샘이야, 샘.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뭐 땀샘 이런 거는 그 외분비샘이고요.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피부 표면에 있으면은 외분비샘이에요. 그 땀샘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데, 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분비관이 따로 있어. 그럼 그걸로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내분비샘은. 자,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피부나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외분비샘인데, 소화샘 있지, 소화샘. 이게 소화관이 이렇게 있을 거야, 소화관. 그래서 막 위에서 그 뭐 소화액이 나온다. 근데 이런 것도 외분비샘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속이긴 한데 완전히 몸속은 아니야. 그래서 소화액 이런 거 분비되는 관은 외분비샘이에요. 그거는. 근데 내분비샘은 진짜 안쪽. 이게 소화관 이렇게 쭉 타고 가면 거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거기 말고 진짜 몸쪽. 거기에 있는 이런 호르몬 만드는 그런 이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내분비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분비관이 없다라고 쓰세요. 분비관이 없다. 그러니까 외분비샘은 분비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분비되는 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고 그냥 혈관에다가 뿌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관에다가 뿌려. 그러면 혈관 타고 이동하는 거야.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근데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에 작용해요. 특정 세포나 기관. 이런 거를 유식하게 표적기관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표적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슐린 이런 호르몬은 간에 가서 작용해야 돼. 간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기관까지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작용하는 거고, 적은 양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고,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이상 증상이 생기는데, 너무 많으면은 뭐 과다증이 생기는 거고요. 너무 적으면 너무 적으면 뭐라 그러지? 뭐 까먹었네. 결핍증.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결핍증이 생겨요. 결핍증이. 뭐 이런 게 생깁니다. 적당량 있어야 된다는 거고. 호르몬은 신경에 의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요.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지속적이다. 그 다음에 작용 범위가 넓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도 다 외워야 되는데, 호르몬의 종류. 자, 이게 이제 갑상샘이 내분비샘이야. 내분비샘. 갑상샘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요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있어.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내분비샘이야.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에서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나와요. 더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더 많이 배우고, 일단 중학교 때는 이제 이 세 종류가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일단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그다음 갑상샘이라고 해서 이제 목에 있어요. 나비넥타이처럼 있습니다. 티록신이 나와. 티록신. 그런 애가 나와. 그다음에 부신은 신장, 이게 콩팥이 신장이잖아. 신장의 위에 있는 애가 부신이야. 부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이자인 줄 아셔야 돼요. 이자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 호르몬으로 이제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근데 다시 생장 호르몬은 뭐 하는 애냐면 몸의 생장을 촉진해. 뇌하수체에서 나와.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거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너무 커지는 거지. 성장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근데 성장을 다 했는데 계속 나와. 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계속 자란다던가, 손가락이 그만 자라야 되는데 계속 자라는 거야. 말단이 자라는 거야. 말단.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광대뼈나 턱, 뭐 이런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여기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턱이 자란다던가, 말단이 비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생김새가 조금 그렇게, 거인들 생김새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뭐 아담한데 그렇진 않잖아요. 뭐 동안인데 거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단 비대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뇌하수체를 이렇게 수술로 약간 잘라내거나 막 이래요. 최용만 이런 사람들은, 최용만 무릎 수술인데 얘들 되게 거인이거든. 막 2m 17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뇌하수체를 자릅니다. 근데 결핍이 되면 이제 소인증이 되는 거예요. 소인증. 너무 키가 안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 생장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세포 호흡이 되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막 내가 에너지가 막 필요해. 그러면 티록신이라는 애가 나와서 그 세포 호흡을 촉진시킵니다. 근데 그게 갑상샘에서 나와요. 근데 티록신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약간 뭐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할까? 근데 그게 이제 좋으면은, 좋은 의미보다는 약간 뭐 다혈질이라던가, 뭐 이렇게 눈이 막 튀어나온다던가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뭐 바제도병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약간 다혈질? 에너지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건데. 호르몬이 좀 과다되는 거죠. 하여튼 이 목이 붓는다던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여기 갑상샘이 부은 겁니다. 이게 갑상샘 기능, 이게 눈이 좀 튀어나온다던가 이렇게.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티록신이 너무 조금 나와. 갑상샘 기능이 저하돼. 그래서 좀 힘 없는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들은 티록신 양이 적을 수 있어요. 내가 의사는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약간 무기력하다 뭐 이러면 티록신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티록신이 나오는 거를 잘 봐. 자, 이 뇌하수체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간뇌 밑에 있거든요. 이 뇌하수체가 간뇌 밑에 있어.
간뇌가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 간뇌. 체온이나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근데 간뇌 밑에 뇌하수체가 있거든. 그 뇌하수체에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려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그럼 가가지고 갑상샘을 자극을 해. 그러면 티록신이 많이 나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뇌하수체에서 나온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게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게 이뇨작용이에요. 근데 이뇨작용을 막는 거야. 이뇨작용을 막아. 근데 그 소변이 덜 나올 때는 어떤 때냐면 물을 재흡수를 할 때.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촉진을 해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으로 가. 그게 이제 표적기관이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조금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자죠, 이자. 이자의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부터 할게.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하는데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놔요. 글리코젠으로. 근데 이 당이 많으면 혈에 당이 많은 거거든. 그 혈당량이 많다라는 거는 포도당이 많다라는 거야. 이걸 줄였잖아요. 글리코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지. 인슐린이 나오면. 근데 그렇게 하고 밥 먹고 한참 지났어. 혈액에 포도당이 적어. 그러면은 다시 글루카곤이 나와요. 글루카곤이. 그게 간에 가서 저장해 놨던 애 있잖아. 저장해 놨던 애.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 그러면 당이 많아지니까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지. 이해가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데 뭐 이런 거를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거고요.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아드레날린이.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 지금.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압 상승하고 그러면 각각의 세포에 막 포도당도 많이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흥분된 상태가 되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정소는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의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합니다. 뭐 남자가 뭐 이렇게 골격이 더 좋아진다던가 상체가 발달한다던가 아니면 뭐 목소리가 이제 굵어진다던가 뭐 딱 봐도 남자 뭐 그런 게 이제 2차 성징이거든요. 그런 거 발달하게 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이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 여성의 2차 성징 뭐 그런 딱 봐도 여자 뭐 그렇게 여자로서 이제 그 성징이 발달하게끔 해주는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이렇게 난소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만약에 결핍하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생겨. 당뇨.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혈액 속에 계속 있다가 그냥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야. 그 포도당은 나한테 꼭 필요하거든 사실 살아가는데 근데 그 포도당이 자꾸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병인 거죠. 병. 자, 항상성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성질 그런 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자, 몸의 상태가 유지되는 게 좋은 겁니다.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런 것보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만약에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우면 볼이 막 빨개지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혈액이 많이 흘러. 혈액이 원래 따뜻하거든. 그래서 혈관벽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이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산되는 거야.
열 방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증가된다. 땀이 마르면서 그 열 에너지 빼앗아 가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열 방출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을 해. 이렇게 많이 돌면 안 돼.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 그럼 피가 잘 안 돌아. 그러면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입술이 파래지거나 이래요. 그게 혈관벽이 수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막 떨려. 으실으실 떨리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 촉진된다. 세포가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나오니까 열 발생량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울 때는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추울 때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줘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가 나오죠. 열 에너지가 나오죠. 혈당량 조절. 혈당이 너무 높아. 그러면 혈액에 포도당이 많다 이 소리인데,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해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세포에서도 포도당을 흡수를 하도록 합니다. 혈액에 있는 양을 낮추는 거예요. 혈당량 낮춰주는 거고, 혈당량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자에서 글루카곤. 이게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랑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게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잖아. 호르몬이기 때문에 온으로 끝나는 거고, 글루카곤 이건 호르몬이고, 글리코젠은 이제 뭐 다당류의 일종이죠.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 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혈액의 당이 높아지죠. 혈당량 증가한다. 잠깐 테스트도 5번까지는 풀어져 있나? 풀어져 있어요.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전달 속도가 느려요. 근데 작용 범위는 넓다.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A. 이름도 써야 되니까 뇌하수체 쓰시고. 자, 에피네프린 이런 거는 이제 부신 C죠 지금 C. 부신에서 분비가 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 D고 이자죠. 외워야 됩니다. 외울 수밖에 없고요. 무엇은 티록신의 분비가 과다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 근데 이러면은 너무 세포흡이 너무 활발하니까 체중이 오히려 감소해. 에너지 다 써버리는 거지 그냥. 그리고 눈이 좀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거 있는데 약간 눈 돌출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내가 보다가 말았네. 뭐 이런 식으로 눈이 돌출된 사람이 있어. 이게 티록신이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흥분도 더 잘하고 이래.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가 봐. 자, 그래서 눈이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체온이 낮아지면 피부 혈관이 수축을 해야 돼. 수축. 그래야지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요.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 그 인슐린이 나와서 간으로 간 다음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놔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을 먼저 해.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운동도 하고 밥 먹은 지 오래됐어. 그러면은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하죠. 자, 그래서 암기하기. 자, 여기는 이제 뇌하수체라, 뇌하수체.
생장 호르몬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하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 자, 내분비샘 갑상샘이라고 쓰시면 되고,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티록신.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니은은 이자고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애는 글루카곤. 혈당량 감소하고 부족하면 당뇨병 나타나는 거는 인슐린. 부신이고 여기는 부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시켜주고, 그러니까 글루카곤도 혈당량 증가시키는데 얘도 혈당량 증가시킵니다. 아드레날린도. 혈압 상승하고 심장박동 촉진한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호르몬이고, 남자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한다. 중단원 기출 어디 풀어져 있나요? 8번까지 돼 있어요. 9번부터 18번까지 해보시고요. 8번까지 돼 있어요? 9번까지 돼 있어요. 10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호르몬은 신경보다 작용 범위가 넓고요. 호르몬은 신경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호르몬은 뉴런에 연결된 기관에만 작용한다. 뭐 그런 거 아니고, 호르몬은 신경보다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다. 신경이 훨씬 더 빨리 전달되는 거고요. 자, 호르몬은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작용하여 그 기능을 조절한다. 맞죠? 자, 그 답은 3번, 4번.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여기는 이제 생장 호르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쵸? 뇌하 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나와서 그렇고, 갑상샘에서는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티록신 분비되는 거고, 뭐 요게 요 하는 일은 맞는데,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티록신 분비 촉진하는 거 맞거든요. 자, 이자는 인슐린 나오고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감소. 부신은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이거 아니고, 정소는 이 테스토스테론 나오고, 남성 2차 성징 발현한다. 5번 답이고요. 자, 옳은 거. 자,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인슐린 분비되는 곳은 이자입니다. 이자. C. 자, 세포호흡 촉진한 티록신 분비되는 거는 맞죠. 갑상샘 맞죠. C는 부신인데,
물을 제흡수를 촉진해서 항인형 호르몬 분비되는 거는 A죠. 뇌하 수체에서. 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에스트로겐 분비되는 곳은 E죠. E. 난소. 자, 심장박동 촉진하는 아드레날린은 부신 C에서 분비됩니다. 부신에서. 3번에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티록신이 결핍되면 고인증 걸린다. 아니고요. 아드레날린 결핍되면 당뇨병 걸린다. 아니고. 인슐린 결핍되면 이제 말단 비대증 걸린다. 아니고요.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 걸리는 거죠.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인증이 걸린다. 맞고. 예,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 아니라 항진증.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갑상생 기능 항진증 증상이다.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하는 게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야. 예, 체중이 감소하는 게. 자,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 모습이 변하고 말단 비대증 말하는 거네요. 손과 발이 커지는 거 말단 비대증 증상이다. 예.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4번, 7번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호르몬과 신경작용으로 유지가 되고 체온 조절 과정에는 간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간내가 중추입니다. 간내에서 명령 내리는 거예요. 더울 때 땀이 나는 것은 항상성 유지 작용이 맞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항인효 호르몬은 몸속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맞아. 자, 혈당량이 예를 들어서 너무 낮으면 증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시켜준 호르몬이 A인데 혈당량 증가시켜준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고요.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애가 얘인데 지금 B가 인슐린이지. 인슐린.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인슐린이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도록 하는 것도 맞아. 인슐린이 하는 일이 이제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도록 하는 거랑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 이거 둘 다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B가 많이 분비가 되죠. B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포도당이 많으니까. A와 B는 모두 이자에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 맞고요. 15번에는 4번 골라야 되고. 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애가 이자에서 나오는 애는 글루카곤이고, 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근데 이자에서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애는 인슐린. 요 순으로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인슐린 3번 답이네요.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7번에 체온이 낮을 때 근육이 떨려야 되고 땀 분비 증가하는 건 아니고 호흡 운동 촉진돼야 되고 티록신 분비량 증가해야 되고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확장되면 그 열 발산량이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티록신 많이 분비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5번 틀렸고요. 자, 수분량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뇌하 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를 해.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를 안 해. 수분이 되는 재흡수 물의 양이 감소해. 재흡수가 안 되면은 오줌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내가 조금만 흡수하니까 나머지 오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4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화학할게.